회식이 몇 번쯤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날 늦은 연락 하나에 상대는 확신했을지도 몰라요. 아, 역시 난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고요. 안녕하세요. 연애작업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일이야 나야.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일하느라 바쁜 와중에 연애까지 완벽하게? 솔직히 노력하긴 하지만 힘든 게 사실이고요. 특히 우리 회식이나 야근처럼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바로 그 틈에서 그 사람과의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연락이 늦어지고 답장이 건조해지고 그러는 사이 사실 상대는 조용히 마음을 접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한텐 내가 1순위가 아니네 라는 오해를 한 채 말이죠. 그렇게 쌓인 서운함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이별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이별의 이유 3가지, 그리고 재회를 위해 꼭 알아야 될 꿀팁까지 쭉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끝까지 집중.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이별 이유 첫 번째, 상대의 배려가 당연해질 때. 쌤, 그날은 진짜 어쩔 수 없었어요. 회식도 일의 연장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저도 알고 심지어 그 사람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배려해준 그 사람에게 보상 없이 당연함만 강요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사람도 상황을 이해하고 참았겠죠. 하지만 하루 이틀 또 회식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서운함은 커지는데 이걸 말하면 내가 쪼잔해질까봐 참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느껴요. 내가 항상 우선순위일 순 없겠지만 내가 너를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건가? 핵심은 우선순위에서 날 배제했다가 아닌 점차 당연시되는 이 관계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이 상대로 하여금 점차 이 관계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감정이 발현되고 난 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은 진짜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말해도 이미 상대는 나는 늘 뒷순위였고 기다리기만 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선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건 이 시점에서는 상대가 이별을 후회하지 않을 쪽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다는 것. 맞아, 나는 이 사람한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어. 계속 만났으면 더 서운했을 거야. 이렇게 이별이 합리화가 된 상대는 더 이상 나를 지켜봐줄 이유도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냥 흘려보내면 나중에 더 후회할지도 몰라요. 날 위해 참고 노력해온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지금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이별 이유 2번째, 반복되는 문제가 점차 쌓여갈 때. 다음 회식 땐 꼭 빨리 나올게. 내가 2차 가더라도 연락을 꼭 남길게. 여러분, 이런 말 그땐 진심이긴 했죠. 근데 솔직히 몇 번이나 지키셨나요? 회식 후 연락을 못한 날, 갑작스러운 야근에 데이트 취소한 날, 한두 번은 사과하면 상대도 이해하며 다음부터는 연락 잘해줘야 돼 하면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날이 반복되는 그 어떤 순간부터 상대가 화도 안 내고 그냥 잘 다녀와 이렇게 무미건조해지진 않았나요? 사실 이게 제일 무서운 반응이에요. 원래 진짜 폭풍 전화는 조용하거든요. 작은 서운함들이 반복되면서 이 마음의 연결고리가 서서히 닳아버리고 말이 가벼워졌을 때 상대는 신뢰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죠. 결국 이 사람은 우리 관계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 없구나, 이 사람은 결국 바뀌지 않아, 이런 확신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이 뭘 해도 믿어주지 않게 돼요. 이렇게 작은 사건들이 모여 상대에게 하나의 굳은 신념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대에게 더 이상 회식은 데이트하지 못하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이별 이유 3번째, 상대도 힘드니까 기다려줄래요. 기다려줄래요? 라고요? 예? 근데 그건 사실상 관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별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히 더 연락하면 멀어질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상대는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걸 기다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더라고요.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배려야, 이게 맞는 타이밍일 거야 라고 자기 위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들다면
그걸 누구보다 알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도 여러분이고요. 문제는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상대는 점점 감정을 정리하게 되고 결국 이별이 맞는 선택이었다는 쪽으로 자기 생각을 굳히게 돼요. 처음엔 힘들었어도 점점 없어도 괜찮네 생각해보면 그 사람 어차피 바쁘다고 나랑 시간도 안 보냈어. 혼자 있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지. 아니, 오히려 사귀지 않으니까 기다릴 일도 없어서 실망도 없지. 이런 생각으로 정리되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이야기 들으면서 맞아, 나도 그냥 시간에 맡기고 있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제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지금 상황 한번 보내주세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선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진짜 기다린 보람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같이 분석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문제들 잘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그 사람은 여러분 자체를 싫어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반복해 만들어낸 상황과 그 패턴에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내가 싫어진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싫었던 거다. 이 관점 전환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상대는 난 충분히 참고 이해했는데 왜 또? 이 질문 속에서 계속 서로가 어긋나게 됩니다. 즉, 상대에게 지쳐버린 문제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는 것. 우리는 이걸 상담에서 정밀과제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짚고 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상대가 신뢰할지를 기법적으로 설계해요.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너죠. 상대의 마음을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엔 바뀐 내 입장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식. 상대 입장에서도 듣고 싶어지는 말로 다가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이별의 이유 3가지, 그리고 꿀팁까지 쫙 짚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